오. 북한 파병의 경고장. 러 훈련장. 강철비의 초토화. 러시아를 돕기 위한 북한군 파병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기정사실화. 한국은 가능성. 미국 등 서방은 확인 불가라는 신중론, 그리고 러시아는 가짜 뉴스라고 주장하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6일 현지 시각 의회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범죄자 연합에 이제 북한도 포함됐다며 북한 러시아에 무기뿐만 아니라 인력도 공급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들은 전쟁에서 숨진 러시아인을 대체하기 위해 러시아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그리고 러시아 군대 인력이라며, 이는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전쟁에서 러시아 편의 두 번째 국가가 참여하는 건지라고 말했다. 앞서 젤렌스키는 지난 13일 연설에서도 우리는 러시아와 북한 같은 정권 사이에 늘어나는 동맹을 보고 있다며, 이는 더 이상 무기 전달이 아니고 실제로 북한인들을 점령군에 보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 언론도 젤렌스키의 13일 연설 뒤 북한 파병설을 적극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키우 인디펜던트는 15일 서방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군 1만 명 파병을 보도했다. 리간에 또 이날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을 인용해 최대 3,000명의 북한군 병력이 러시아 연방 11공 수여단 내에 편성된 부랴트 특수부대에 배치될 것이라고 전했다. 북한군 파병설은 전쟁 첫 해부터 나왔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의 16일 의회 연설로 정점을 찍었다. 하지만 젤렌스키는 이 연설에서 북한군 파병이라는 명시적 표현을 쓰지 않고 북한 인력 같은 애매한 표현을 사용했다. 이날 그의 연설은 오래전부터 준비됐던 전쟁 승리 계획 발표이고 서방에 대한 지원 촉구가 주요 메시지였다. 러시아가 북한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으니 서방도 상응하는 지원을 해달라는 의도였다. 우크라이나는 북한군 파병을 기정사실화하나 관련국들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다. 서방은 확인 불가를 전제로 신중한 입장이다. 마르크 류터 나토 사무총장은 16일 현 단계에선 관련 보도를 확인할 수 없으나 심히 우려스럽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거듭된 관련 질의에 설사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고 북한은 이미 러시아의 전쟁을 지원하고 있다고 답을 대신했다. 북한군 파병보다는 북한의 러시아 지원 쪽에 방점을 찍은 대답이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전날인 15일 전화 브리핑에서 해당 보도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질문에 둘이는 독립적으로 그 보도에 대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파병설에 거리를 두는 외교적 표현이다. 그는 이런 보도들은 우리를 우려하게 한다. 북한 군인이 러시아를 위해 싸우고 있다는 아이디어가 사실이라면 북러 국방 관계의 상당한 강화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가능성이 있다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 국방부는 16일 우크라이나 언론 보도에 대해 북한에 병력이나 민간 인력이 지원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해 면밀히 추적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김용현 국방장관은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으로 인한 사망자의 북한군 포함 보도에 대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부정한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지난 10일 북한군 파병설에 대해 가짜 뉴스라고 부정했다. 다만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북한 인력 지원 주장에 대해 특별 군사작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참가자 구성은 국방부가 확인해 줄 일이라며 작전에
누가 어떻게 관여하는지는 그와 전혀 관련 없는 일이라고 말하는 데 그쳤다. 영국 BBC 방송은 이름을 밝히지 않은 러시아 극동 군사 소식통이 많은 북한인들이 러시아에 도착했다. 북한 사람들이 우수리스크 인근 군 기지에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소식통은 3,000명 정도는 절대로 아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군사 전문가들은 러시아군 부대가 북한군 병사를 수천 명씩이나 성공적으로 러시아군에 통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짚었다고 BBC는 보도했다. 한 분석가는 러시아어를 하는 수백 명의 러시아 수영자들을 군 부대에 편입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북한군 병사 3,000명이라고 해도 전장에서는 큰 의미가 없기도 하고 지적했다. 즉, 정치적 파장만 있지 군사적 의미는 별로 없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국가안보위원회의 역정보방지센터장인 안드리이 코발렌코는 미국 공영방송 NPR에 러시아가 자국 영토에서 북한군을 훈련시키고 있다는 브리핑을 받았다면서도 그들이 우크라이나 영토에 직접 배치될 것이라고 말하기에는 이르다고 밝혔다.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설은 전쟁 첫 해부터 나왔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6개월 뒤인 2022년 8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군사블로거 사이에서는 북한군 10만 파병설이 떠돌았고 그 근거로 러시아 국영 텔레비전 보도를 들었다. 이런 주장을 미국의 비즈니스 인사이더, 내셔널 리뷰, 뉴욕포스트 등이 다시 보도했다. 뉴욕포스트는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기도를 강화하려고 10만 병력 파견을 제안했다고 러시아 국영 텔레비전이 주장했다고 전했다. 그 근거는 이고르 코로첸코라는 러시아의 국방 전문가가 국영 텔레비전 뉴스쇼에서 말한 10만 명의 북한인들이 파괴된 우크라이나 지역 재건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당시 뉴스위크는 팩트체크를 통해서 북한군 10만 파병설이 블로거들의 낭설을 언론들이 주고받아 커진 근거 없는 뉴스라고 분석했다. 북한군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설이 최근 급증한 배경에는 북러의 밀착이 있다. 지난 6월 1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해 전쟁 상태 때 지체 없는 군사 지원을 약속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북러 조약을 맺었다. 냉전 시대인 1961년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 포함된 조소 5호 조약과 근접한 내용의 조약으로 양국 군사동맹이 복원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크라이나 키우 포스트는 북러 정상회담 일주일 뒤인 지난 6월 26일 북러 조약으로 평양이 이번 주 초에 도네츠크 지역에 러시아 지상군을 돕기 위한 공병대 형태로 병력을 파견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이 병력은 빠르면 다음 달에 전장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당시 북한은 그런 발표를 한 적이 없었다. 이후 북한이 러시아의 포탄 등 무기를 지원한다는 주장이 미국과 우크라이나에서 꾸준히 나왔다. 그리고 최근에는 다시 북한군 파병설이 우크라이나 언론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다. 북한 우크라전 파병의 한동훈 북으로 확실한 군사동맹 확인.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규모 파병을 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대한민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라고 규탄했다. 한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에서 북한의 참전으로 북한과 러시아가 확실한 군사동맹임이 확인되었다면서 북한 참전에 대한 러시아의 반대급부로서 핵잠수함 건조,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 재진입 기술, 대공미사일 등 핵심 원천 기술이 제공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썼다. 이어 북한의 러시아 파병 동태를 초기부터 면밀히 추적해온 우리 정부는 우방국과 공조하며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김영주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우리를 적대국으로 헌법에 명기한 북한이 그 파병 주체라는 점에서 우려를 넘어 충격적이기까지 하다면서 북한과 러시아가 공조를 넘어 동맹 수준의 군사협력에 이른 현실은 국제사회뿐 아니라 우리를 향한 실존적 안보 위협기라고 밝혔다. 이어 무모한 군사적 행동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국제사회에서의 고립과 제재를 자초할 뿐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냉정하고 단호한 대응으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겠다며 정부와 군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안보 현실을 직시하면서 물샐 틈 없는 방어 태세를 갖추고 무모한 행동에 대해 즉각 응징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